자, 비트코인이 좀 상승하기 시작했죠. 7,424불까지 지금 현재 올라간 그런 상황인데요. 이에 발맞춰서 XRP도 올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19센트 중반. 이왕이면 20센트를 뚫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RP 관련된 좋은 소식이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몇몇 분들은 호재가 지겹다라며 불평을 하시는데요. 저보고 뭘 어쩌라는 것인지 하하. 자, 아무튼 2019년 9월 정도에 스프링이 코인미에 투자를 하면서 코인미에서 XRP를 지원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코인미에서 운영하는 ATM 기계는 2600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TM 기기를 만드는 제너럴 바이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에서 그들이 만드는 모든 기기에서 XRP를 지원하기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모든 기기에서 XRP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업그레이드는 완료가 되었으나 이 각각의 ATM 기기는 개인들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기 ATM 기기에서 XRP를 지원할지 말지는 그들에게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기에서 XRP를 바로 살 수 있게 된다라면은 사람들이 XRP를 보다 손쉽게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현재까지 총 3,117개의 ATM 기기들을 63국에 걸쳐 판매를 했고 123개의 다른 통화를 지원하며 이 기기들 상에서 현재까지 약 1,600만 건의 거래가 진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3,117개, 2,500개를 합치면 5,60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ATM 기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코인미나 제너럴바이트에서 XRP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면은 암호화폐 상용화가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이 시기에 XRP를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쉬운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너럴바이트 웹사이트인데요. 전 세계 곳곳에 제너럴바이트 ATM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 세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미국 쪽하고 유럽 쪽에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 XRP를 좀 더 많이 구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아시아 쪽도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 아시아에는 태국 쪽에도 하나가 있네요. 자세히 보니까 3개가 있는 것 같죠? 하나, 둘, 3개. 그 다음에 홍콩에 하나, 대만에 하나, 필리핀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하나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그때 이거 설치만 해놓고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한 그 한국의 ATM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2개가 있네요. 하나가 아니라 용산구에 하나, 여기 반원초등학교 근처에 하나가 있고요. 태권도장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 골프장인가? 당연히 골프장은 아니겠죠. 자, 아무튼 이 근방에도 하나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한번 가셔가지고 나중에 XRP 구매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에서 꼭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제너럴바이트 ATM 기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는 하나도 없던데 한국에는 2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스위프트에서 최근에 이런 트윗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GPI를 통해서 실시간 국제 지불을 지원을 하겠다. 뭔가 야심차 보이죠? 근데 결제가 아닙니다. 지금 실시간 지불을 지원하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뭐 이제서야 실시간 지불을 지원한다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뭐 지불이잖아, 청산 아니잖아. 한마디로 돈을 실제로 옮기는 것이랑은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전세계 자금 흐름의 근본적인 유동성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프리펀딩 어카운트 문제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돈을 옮기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업그레이드는 수박 겉핥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스위프트 GPI의 경쟁자로는 엑스커런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외에 실시간 유동성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엑스래핏과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치면은 JPM 코인 정도? 스텔라 월드와이어는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고 리브라는 뭐 거의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JPM 코인 같은 경우도 JPM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은행들만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업계에서는 독보적으로 XRP가 앞서 나가고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내용은 별거 없어가지고 제목만 참고를 하고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나 지역의 규제 관련 담당을 맡고 있는 사갈 사브하이 씨가
일본으로 갑니다. 2020년 도쿄 블록체인 서밋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어서 2020년에 위민 오브 실리콘밸리라는 행사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 쪽에 뛰어난 여성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또 세미나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리플사의 엔지니어로서 일하고 계시는 아만다 후아 씨가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제 경력이 나름 화려한 리플사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시더라고요. 보시면은 페이팔에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HP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쟁쟁한 사람들이 은근히 리플사에서 많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행사 외에도 다른 여러 행사에 초청이 되는 모습을 최근에 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여성들 중에 이 사람이 뽑혔다는 소식 잠깐 한번 또 볼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암울한 소식입니다. 그 전에 이걸 또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알트코인들을 좀 구매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구매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이 USD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것 때문은 아닌가라고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자, 아무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XRP 차트를 보고 들어갔다가 실망을 하고 나왔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XRP가 더욱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구매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XRP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XRP 사면은 돈 잃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단기적으로 차트가 좋아 보였었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XRP는 계속해서 떨어졌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실망을 시키기도 했었던 XRP인데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XRP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에스크로에서 풀리는 물량 중에 88%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이 XRP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피터 브런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은 도널트도 그렇고 피터 브런트도 그렇고 XRP 가격 움직임이 너무 부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 리플사가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 혹은 리플사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가 가격을 조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 지나치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었어요. 이에 대비해서 리플사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보고서를 내면서 이것은 봇들에 의한 잘못된 소문이다, 우리는 가격 조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었죠, 공식적으로. 그러면서 2분기와 3분기를 통틀어 가지고 코인마켓캡 잘못된 볼륨 논란과 함께 프로그래믹 세일, 그러니까 거래소에 내다 파는 물량, 그리고 장외 거래 푸는 물량 역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XRP 물량 10억 개가 풀리자마자 에스크로에 바로 락업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 몇 달간의 시장에 풀리고 있는 물량들 인플레이션을 확인을 해봤을 때 XRP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떨어졌죠. 이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어쩌면 4분기 때 리플사가 거래소에 파는 물량을 늘려가지고 가격이 부진하는 것일 수도 있다. 만약에 4분기 보고서를 봤을 때 리플사가 거래소에 XRP를 많이 팔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XRP 가격 하락은 자연적인 가격 조정으로 여겨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3분기, 4분기 때는 엄청나게 많은 호재들이 나왔었습니다. XRP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분기에만 120군데 거래소에서 140군데로 20군데 이상에서 상장이 되는,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고요. 이 거래소들 역시 물량을 가져갔을 텐데 가격은 계속 떨어졌고, 3분기, 4분기 머니그램 관련 호재, 스웰 관련 호재, 모질라 코일 파트너십 호재, 은행들 XRP 사용 예정 발표 등등등 호재가 다다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지 여러분들께 알면은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내에 내가 알고 있다, 내 말이 옳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성과를 가진 사람들이 글을 자주 올리기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전부 다 설득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내가 봤을 때 상황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정답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다가오는 미래의 정답을 알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이 9만 개의 이더리움을 크라켄에서 던졌죠. 던진 게 확인이 되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을 저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반면에 전에 리플사의 데이비 슈월츠 같은 경우는 XRP를 조금 갖다 팔았다가 욕을 그냥 바가지로 먹고 스캠에 무슨 조작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왔었죠. 근데 이더리움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 상승률이 XRP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뭐 씁쓸하지만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17년 최고 불장 위치에서 재단이 물량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칭찬받고, XRP는 그런 게 없고 항상 얼마를 언제 파는지 공개를 해도 욕을 처먹는 안타까운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XRP 가격 올라갈 때까지. 자, XRP 가격은 언제쯤 올라가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2020년 1월을 또 기대를 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저는 찌라시로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찌라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찌라시임을 감안을 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1월 20일에서 25일 사이 펌핑이 올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게시글에서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다 맞췄다. 브렉시트 내년 1월에 시작될 것도 맞췄고, 저번에 트럼프 탄핵안 절차가 진행될 것도 내가 맞췄다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내가 맞출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지난 10월부터 말하기를 1월 31일까지 뭔가 큰 발표가 나게 될 것이고 가격 상승 이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 사람의 정치는 이 곰탱이 매니아입니다. 곰탱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 보시고 이거 별거 아니잖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보시면 자기가 맞춘 거 이렇게 다 나열을 하고 있죠. 브릭스 국가도 자기가 맞췄다고. 그러니까 브릭스 국가에서 새로운 디지털 통화 발행하는 거 자기가 맞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자신이 1월달에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될 것도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XRP 가격 상승도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추론해냈는지는 이 사람 트위터에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바야가라는 닉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곰탱이, 이 곰탱이를 저격하는 글이 올라왔으니 이 기사에서 이야기합니다. XRP 투자자들은 이 곰탱이가 만든 스캠 보물 지도 때문에 2년 동안을 허비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이를 생각을 하기도 했었으나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농담으로 웃고 지나갔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면은 당해도 싸다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이들은 완전히 곰탱이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면서 이런 기사를 쓰게 된 것인데요. 이 기사가 나오게 된 원인 제공 글이 있습니다. 곰탱이는 사기꾼이다. 이 곰탱이 같은 경우는 오벌틴이라는 음료를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가상의 캐릭터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그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오벌틴 관계자는 자신이 곰탱이라는 것을 밝혔고,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곰탱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음을 밝혔고, 결국은 이것을 선전 목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식으로 글을 누가 썼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진짜인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소설을 쓰는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약 한 달 전쯤에 트럼프 대통령이 술에 취해가지고 트윗을 남겼다. XRP 관련된 트윗을 남겼다. 그것도 다 거짓말인데 웃자고 농담으로 쓴 거예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코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농담으로 소설을 쓰는데요. 이거를 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 곰탱이는 이 음료 회사에서 만든 가짜 캐릭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가 곰탱이 편을 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이거 아닙니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낚이시는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지난 2년 동안에 곰탱이 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찌라시는 어디까지나 찌라시로만, 재미로만 듣는 그런 습관을 저희가 들여야겠죠. 그리고 또한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찌라시를 듣고 투자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투자는 신중하게 정보를 듣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또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광고 시청, 광고 영상이 마무리가 될 때까지 영상 재생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월요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